이번 장은 프로세스와 사용자의 명령을 익히는 것입니다. 학습의 목표는 프로세스의 개념을 이해하고 프로세스 관련 유닉스의 명령어의 사용법을 익히고요. 포그라운드 처리와 백그라운드 처리의 차이를 이해한다. 사용자 정보를 보는 유닉스 명령의 사용 방법을 익힌다. 주요 내용은 프로세스의 개념과 종류, 프로세스 관리 명령어, 포그라운드와 백그라운드 프로세서, 그 다음에 사용자 정보 보기입니다. 먼저 프로세스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이고요. 프로그램은 실행 가능한 코드를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프로세스의 종류는 시스템 프로세스가 있고요. 사용자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시스템 프로세스는 유닉스 운영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고요. 사용자 프로세스는 사용자들이 실행시킨 프로세스를 말합니다. 유닉스 시스템 프로세스는 주로 시스템 부팅과 함께 init이라는 프로세스가 실행이 되는데 이 init 프로세스에 의해서 실행되는 프로세스들이 보통 시스템 프로세스가 되고요. 사용자의 쉘로부터 사용자들이 실행시킨 프로세스가 바로 사용자 프로세스입니다. 프로세스의 종류로는 유닉스 커널에 의해서 실행되는 프로세스로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몬이라는 프로세스가 있고요. 자식 프로세스를 만드는 패런트 프로세스, 부모에 의해 생성된 자식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이 자식 프로세스는 실행이 끝나면 부모 프로세스에게 결과를 돌려주고 종료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끔 실행 중에 부모 프로세스가 먼저 종료된 프로세스를 고아 프로세스라고 하고요. 이 고아 프로세스는 1번 프로세스를 새로운 부모로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1번 프로세스는 아까 봤던 init이라고 하는 프로세스고요. 좀비 프로세스는 부모 프로세스가 종료 처리를 하지 않은 프로세스를 말합니다. 종료가 되었음에도 할당된 시스템의 자원이 회수되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프로세스 관리 명령어로는 프로세스의 목록을 보는 PS와 pgrep이 대표적이고요. 프로세스를 종료시키는 명령어로는 kill과 pkill이 있습니다. 포그라운드와 백그라운드의 작업을 제어할 수 있는 fg, 그 다음에 bg, jobs란 명령어가 있습니다. fg는 포그라운드를 뜻하고요. bg는 백그라운드를 말하는 겁니다. 먼저 프로세스의 목록을 보기 위한 ps라는 명령어를 먼저 보겠습니다. ps 명령어는 옵션과 함께 사용을 하게 되면 프로세스의 여러가지 정보들을 화면에 출력을 해줍니다. 주로 나타나는 정보는 PID, 여기서 PID는 프로세스 아이디를 나타내고요. 또는 터미널을 점유하는 경우 터미널 번호, 그 다음에 CPU의 시간, 그 다음에 명령어 등입니다. 주요 옵션으로는 -E 옵션이 있는데요. 이거는 시스템에 있는 모든 프로세스 정보를 출력하는 옵션이고요. -F 옵션은 프로세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출력합니다. 보통 자세한 정보를 출력하는 option이 기존에는 -V라는 버버스 옵션이었는데요. 이 PS 명령에서는 F가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U 다음에 UID를 적게 되면 특정한 사용자에 대한 프로세스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PS를 사용하는 예입니다. 그냥 PS라고 쓰면 이렇게 간단한 정보만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주로 여기서 보여지는 것은 사용자의 쉘과 마지막에 사용자가 입력한 명령어들입니다. -2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PS를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종류의 프로세스가 등장하게 되고요. -F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여기 보이는 PID와 PPID는 프로세스 아이디와 패런트 프로세스 아이디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u, 유저 1 이렇게 해서 유저 1 사용자에 대한 프로세스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ps-f 옵션과 함께 보통 2를 같이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같이 조합을 해서 쓰다 보면 좀 길게 나온 정보들도 한 페이지에 맞게 잘려 나오게 됩니다. 맨 앞에 있는 UID는 이 프로세스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의 아이디고요. PID는 프로세스 번호, PPID는 부모 프로세스 번호, 그 다음에 여기 있는 C는 프로세스의 우선순위가 됩니다. S타임은 프로세스의 시작 시간을 나타내고요. TTY는 터미널 번호 또는 데몬의 번호를 나타냅니다. 타임은 CPU를 점유하는 사용 시간을 나타내고요. CMD는 명령어 이름이 됩니다. pgrep이라고 하는 명령어는 특정한 프로세스 정보를 검색하기 위한 명령어입니다. 프로세스 이름을 찾아 정보를 출력하는데요. 솔라리스에만 있는 특별한 명령어입니다. ps 다음에 옵션, 그 다음에 파이프 그랩, 그 다음에 패턴,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찾게 되는데 이것을 그냥 pgrep으로 줄여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주요 옵션으로는요, -x 옵션이 있고요. 패턴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프로세스의 정보를 출력해 줍니다. -n의 경우는 패턴을 포함하는 가장 최근의 프로세스 정보를 출력하고요. -u는 특정한 사용자의 모든 프로세스를 출력할 수가 있고요. -l은 PID와 프로세스의 이름을 출력해 줍니다. -t 터미널은 특정 단말기와 관련된 프로세스 정보가 출력이 되고요. 여기서 패턴이라는 패턴이라는 것은 찾으려는 정보를 나타냅니다. pgrep 배쉬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간단하게 프로세스의 번호만 화면에 나타나게 되고요. ps 파이프 grep 배쉬 이렇게 하시면 프로세스 아이디와 프로세스의 터미널, 그 다음에 시간 정보들이 표시가 됩니다. pgrep-l 배쉬하게 되면 프로세스 번호와 그 다음에 프로세스 이름이 같이 등장을 합니다. 프로세스 명령어를 쓰면서 옵션을 중복 사용하고자 할 때는요, 보통 이렇게 두 가지 옵션을 섞어서 쓰시면 되고요. 이렇게 따로따로 쓰는 것과 한꺼번에 쓰는 것은 같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s, 그 다음에 ps-f, ps-e까지 써보시면 점점 자세한 정보가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같은 옵션은 반드시 이렇게 more를 쓰시는 게 좋고요. ef, grep, 로그네임을 통해서 본인의 프로세스를 찾을 수가 있고 또는 특정한 사용자를 이렇게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ps-ef, 파이프, grep, telnet 해서 telnet 프로세스를 찾는 거고요. 또는 pgrep, telnet, pgrep-l, telnet과 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s라고 치면 아주 간단하게 프로세스의 번호만 등장하고요. 자, 이렇게 치면 조금 더 자세하게 정보가 표시가 됩니다. 시스템에는 모든 프로세스를 볼 때는 -e 옵션을 주시면 되고요. 이 옵션이 너무 길다 보니까 보통은 ps-e 그 다음에 파이프 more를 쓰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한 화면 단위로 잘라져서 보이게 되고요. 유닉스 스타일에서는 보통 E와 F를 같이 겸해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리눅스의 경우는 보통 AUX 이런 옵션을 많이 쓰고요. 솔라리스랑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ps-ef, 파이프, grep, 그 다음에 로그 네임 이렇게 주시면 현재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정보로 프로세스를 전부 찾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옵션을 다 없애고 -u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간단하게 프로세스의 정보가 등장하게 됩니다.
해당 사용자의 프로세스 정보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텔넷이라는 특정한 프로세스를 한번 검색을 해보겠는데요. 이렇게 그랩하고 텔넷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등장하는 것은 검색 결과가 없다는 뜻이고요. 현재 텔넷 프로세스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p그랩을 쓰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고요. 역시 결과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p그랩-l 텔넷 하셔도 마찬가지입니다. ps-ef more로 봐서 나타나는 정보 중에 하나를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auto-mount d 같은 애들은 보통 존재를 하는 프로세스니까 요거를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ps-ef grep auto-mount d 이렇게 검색하시면 정보를 보실 수 있고요. 자, pgrep auto-mount d 하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번호만 볼 수가 있고요. -l 옵션을 붙여주시면 이렇게 이름과 함께 프로세스 ID 번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지우겠습니다. 프로세스를 종료할 때는 프로세스를 먼저 찾은 다음에 불필요한 프로세스를 정리하게 되는데요. 프로세스를 종료시키면 자식 프로세스도 같이 종료가 됩니다. 따라서 프로세스를 종료시킬 때는 PID나 프로세스의 이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프로세스를 종료시키는 명령어로는 kill과 pkill이 있습니다. kill이란 명령어는 시그널과 함께 프로세스 아이디를 적어주게 되면 kill을 하는 동작을 하게 되고요. PID로 지정한 프로세스에게 특정한 시그널을 보냅니다. 만약에 어떤 시그널도 주지 않은 경우는 보통 15번 시그널인 시그텀이 나가게 되고요. 시그널을 받은 프로세스는 지정된 동작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사용자는 보통 자신의 프로세스만 종료시킬 수가 있고요. 관리자는 거의 모든 프로세스를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시그널은 프로세스에게 보내는 신호를 말하는 것이고요. 보통 이 시그널을 수신하면 지정한 동작을 수행하는데요. 보통 신호를 무시한다든지 프로세스를 종료한다든지 일시정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시그널은 번호와 함께 이름이 있고요. 시그널 번호 중에 1번 시그널은 시그헙이고요. 터미널 연결이 끊어진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기본 응답은 종료이고요. 시그 인터럽트인 2번은 보통 컨트롤 C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인터럽트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강제로 중단시킨 경우겠죠. 역시 기본 응답은 종료고요. 9번 시그널인 시그 킬은 프로세스를 강제 종료시킵니다. 이 시그널은 어떤 시그널보다 강력한 시그널이고 따라서 이 시그널은 무시될 수가 없습니다. 기본 응답은 종료고요. 15번 시그널은 시그 텀이고 보통 프로세스를 안전하게 종료시키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킬 명령이 보내는 기본 시그널 중에 하나고요. 킬 다음에 이렇게 번호를 PID 번호를 주시면 15759번 프로세스에게 시그 텀이라는 시그널을 보내서 하던 작업을 마무리하고 종료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보통 소프트 킬이라고 부르고요. 킬-9를 붙여주게 되시면 시그 킬 시그널을 보내고요. 시그 킬을 받은 프로세스는 즉시 종료가 되고 어떤 시그널도 무시하는 프로세스를 종료시킬 때 유용합니다. 보통 로긴 쉘이라든지 강력한 쉘들은 이렇게 9번 시그널과 함께 보내시는 게 좋고요. 따라서 이걸 슈어 킬이라고 부릅니다. 프로세스 검색에 사용됐던 pgrep과 함께 역시 솔라리스에만 존재하는 pkill이라고 하는 프로세스 종료 명령어가 있습니다. pkill 다음에 시그널 그 다음에 프로세스명을 주시면 되고요. 사용자의 경우는 역시 소유한 프로세스만 종료가 가능하고요. 루트 사용자의 경우
모든 프로세스를 종료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렇게 9번 시그널 같이 강력한 시그 키를 같이 보낼 수가 있고요. 프로세스를 종료하는 명령어입니다. 먼저 PS로 프로세스를 검색하신 다음에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슬립백 %처럼 100초간 슬립 명령을 실행을 하고요. 이거를 검색해서 킬을 할 수가 있습니다. kill-9 다음에 PID 또는 이름을 주시면 되고, 자, 밑에는 다른 터미널을 하나 띄워놓고 이런 작업을 하라는 의미고요.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자, 아까 우리가 PS라는 명령어를 그냥 띄웠을 때 이런 정보들이 보여지고요. 슬립 숫자를 조금 크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 주시면 프로세스 번호와 함께 앞에 작업 번호가 이렇게 같이 뜨게 되고요. 다시 PS를 해보면 현재 수행했던 슬립이란 명령어의 프로세스 아이디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kill-9, 그 다음에 슬립에 대한 프로세스 아이디 849를 입력하시면 이렇게 PS를 했을 때 중단됨을 보실 수가 있고요. 한 번 더 하시면 사라집니다. 이렇게 킬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그널의 종류는요. kill-L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1번부터 48번까지 이렇게 다양한 시그널이 존재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요. 보통 일반적으로 3번이나 또는 이 디폴트 시그널인 시그텀을 쓰시는 거고요. 가장 강력한 옵션으로는 9번 옵션인 시그킬이 있습니다. 자, 창을 하나를 더 띄워놓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프로세스 작업이 계속돼야 되기 때문에 VI를 한번 실행을 하겠습니다. etc 패스워드 파일을 열고 있는 상태에서요. 사용자가 ps-ef grep VI를 검색하시면 현재 사용 중인 이렇게 VI 프로세스의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kill-9 그 다음에 881이네요. 이렇게 하시면 여기 보면 중단됨이라고 떴죠. 화면이 지금 꼬였는데 깨끗하게 지우면 빠져나와 있는 상태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프로세스를 띄워놓고요. 이번에는 역시 ps-ef grep vi를 한번 검색하시고 저렇게 직접 번호를 가지고 작업하실 수도 있지만요. 아까 배웠던 명령어 중에 pkill이란 명령어를 쓰시면 그냥 이렇게 이름으로 주셔도 이렇게 바로 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ps 명령어 같은 걸 안 쓰고도 그러니까 프로세스 아이디를 모르고도 킬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VI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두 개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tc 패스워드를 하나 띄워 놓고요. 창을 하나 더 띄워서 자, 여기다는 서비스를 띄워놓고 자, 보지 않고 그냥 자, 일단 PS라고 먼저 한번 쳐볼게요. 화면을 지우고 하겠습니다. PS 보시고요. 지금 화면에 VI로는 나타나지 않고요. ps-ef grep vi 하시면 이렇게 두 개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때 pkill-9 vi를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두 개가 한꺼번에 그러니까 이름이 같으면 둘 다 한꺼번에 킬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시 창을 닫겠습니다. 화면이 깨져서 닫고요.
화면도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세스 관리 도구 명령어로 PR state라는 게 있습니다. PR state 다음에 옵션을 주셔서 동작 중인 프로세스의 여러 가지 통계 정보를 출력할 수가 있고요. 이 프로세스 정보는 일정 시간 간격으로 자동 갱신이 됩니다. 그리고 나갈 때는 종료할 때는 Q를 쓰시면 되고요.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옵션으로 -A 옵션이 있고요. 프로세스와 사용자에 대한 통계를 구분하여 출력해 줍니다. -C 옵션의 경우는 중복하여 출력하지 않고 기존 내용의 아래쪽에 새로운 정보를 출력해 줍니다. -S 키는 키에 따라서 정렬하여 출력할 수 있는데요. 그때 사용할 수 있는 키의 종류는 CPU 또는 PRI, RSS, 사이즈, 타임 등이 있습니다. -U 다음에 올 수 있는 EUID는 해당 EUID에 속한 프로세스 정보만을 보여주고요. 대문자 U 다음에 올 수 있는 UID는 해당 UID에 속한 사용자의 프로세스 정보만 출력이 가능합니다. PR state의 사용 예입니다. 리눅스에서 이와 비슷한 탑이라는 명령어가 있는데요. 이것과 아주 유사한 형태의 기능이 나타나고요. -A 하시면 저런 식으로 프로세스와 사용자에 대한 통계가 서로 구분되어서 나타납니다. 자, 방금 얘기한 탑이라는 명령어는요. 솔라리스 11부터 기본 패키지로 탑재가 되어 있고요. 예전에는 주로 리눅스에서 사용한 프로세스 정보를 출력하는 명령어입니다. 주기적으로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가 출력이 되고요. 종류는 역시 Q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 탑을 쓰면 이런 식으로 화면에 표시가 되고요. 여기에서도 역시 기본적으로 명령어를 써서 정렬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M을 하시면 메모리 사이즈로, C를 하시면 CPU, 또는 특정한 사용자를 위해서는 U라는 걸 쓸 수도 있고요. 저렇게 확인된 프로세스가 있으면 K라는 명령어를 입력해서 종료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R state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화면에 표시가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화면을 계속 갱신하면서 사용하기 때문에 빠져나갈 때는 Q 명령어를 쓰시면 됩니다. 다시 화면을 지우고요. PR state 이번에는 -A라고 쳐서 이렇게 시스템 프로세스와 사용자 프로세스를 한번 분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용하는 X윈도우 같은 경우가 가장 지금 메모리를 많이 쓰는 종류 중에 하나로 보이고요. 그 밑에 자바가 현재 지금 159메가 정도입니다. 또 역시 바뀌었네요. 자, Q로 역시 빠져나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탑2란 걸 한번 쳐보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버전은 11 버전이 아니라 10 버전이다 보니까 이 탑을 쓸 수가 없습니다.